모르겠는데 뭐가 이상했어? 이거? 피시. 그림처럼 움직일래. 그림처럼 움직일래는 여러 가지 멜로디를 느끼고 경험해보는 사운드북이에요. 서로 다른 느낌의 멜로디를 유아가 직접 들어보면서 몸으로 표현해보고 기분도 이야기해보아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고 있으면 또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림이 주는 느낌에 따라 음악도 내 마음도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림이 춤을 추네. 나도 음악 소리 따라 흔들흔들 몸놀이 할래. 통통통 통통통. 재빠르게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나도 통통통. 아빠. 응? 근데 이거 글라스 스티커로 붙인 것 같아. 다리를. 그래. 어. 자코모 발라의 줄에 매인 개의 움직임. 올브라이트 녹스 미술관. 그림에서 표현된 개와 사람의 발을 보세요. 그림 속에서 빠르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걷고 있는 개의 여러 동작을 한 그림 안에 그려 넣어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가 움직이고 있을 때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서 한 장의 사진에 인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코모 빌라는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화가예요. 그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한 장면에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완성되었죠.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샤라라 샤라라 부드럽게 빛나는 달빛처럼 나도 샤라라라.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뉴욕 현대미술관.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것은 죽기 1년 전 프랑스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고흐는 별에 가까이 가고 싶어 했어요. 살아도는 별들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넓은 밤하늘에 노란색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별빛이 반짝거려요. 그리고 한쪽에는 커다란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데 고흐는 이 나무를 타고 별에 가고 싶었다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고흐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린 화가이지요. 특히 다른 화가들의 그림, 또 남부 프랑스 아를 지역의 햇빛과 강한 색채가 고흐의 그림을 바꿔놓았어요. 고흐는 살아있을 때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그닥 다그닥 힘차게 달려가는 말과 파도처럼 나도 다그닥 다그닥 우. 월터 크레인의 넵투누스의 말. 파리 장식 미술 도서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넵투누스가 말을 이끌고 달리고 있어요. 말이 파도인지 파도가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이 그림은 크레인의 대표적인 넵투누스의 말을 그림책 사파로 넣기 위해 그린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이 그림이 실린 책을 찾을 수 있어요. 월터 크레인은 영국의 판화가, 장식 예술가이자 화가예요. 기계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작업에 의미를 두는 운동을 했어요. 그림뿐만 아니라 벽지, 자수, 그림책의 사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어요. 훌쩍훌쩍 슬퍼하는 할아버지처럼 나도 흐느적 흐느적. 빈센트 반 고흐의 슬퍼하는 노인, 영원의 문턱에서. 크루엘러 밀러 미술관.
고우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그린 그림이에요. 무엇이 노인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고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고우는 동생 태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태호, 나의 영혼이 물감처럼 하늘로 번져갈 수 있을까? 어쩌면 고우는 슬픔의 끝에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랄랄라랄라,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듯이 우리도 손잡고 빙글빙글 랄랄라.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미술관. 황금 옷을 입은 남녀 한 쌍이 꽃밭 위에서 키스하고 있어요. 클림트의 아버지는 금 세공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림에 실제 금을 입혀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키스라는 클림트의 그림은 사랑을 고백하는 밸런타인데이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카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빛 색채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화가예요. 전통적인 미술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죠. 사랑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클림트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말쯤 그는 아주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우리들의 연주회. 우리들의 연주회는 명화와 악기 소리를 함께 즐기는 사운드북이에요. 특히 일반 사운드북에는 없는 성악가의 음성을 들으면서 합주의 즐거움을 느껴보아요. 악기마다 들려주는 소리가 모두 달라요.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하모니는 정말 멋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엄마와 친구와 함께 불러볼까요? 귀를 기울여봐. 악기들의 연주가 시작될 거야. 탬버린이 신나게 몸을 흔들며 사람들을 부르면 아서 윌리엄 데비스의 에밀리와 조지 메이슨. 두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한 아이는 탬버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다른 아이는 탬버린은 내버려둔 채 연주하는 아이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실 뒤편으로도 다른 두 사람이 보이네요. 탬버린 소리가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아요. 탬버린 소리가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 들리는 것 같아요. 아서 윌리엄 데비스. 데비스는 영국의 화가예요. 주로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어요. 특히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인 허레이쇼 넬슨이 전사한 뒤에 그린 초상화로 유명해졌어요. 플루트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지. 에두아르 마넥의 피리 부는 소년, 오르세 미술관. 키가 작은 소년 병사가 피리를 불고 있어요. 이 그림은 마네가 사진관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처럼 그려낸 작품이에요. 하지만 배경이 텅 비어있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술 전람회에 그림을 냈지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금은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지요. 에두아르 마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그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한 적이 없지만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되지요. 원근법과 입체감을 없애고 빛으로만 그림을 표현하려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첼로가 듬직한 소리로 흠흠.
마르크 샤갈의 첼로 연주자, 개인 소장. 광대 같은 첼로 연주자가 눈이 내리는 밤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첼로 연주자는 바로 샤갈이에요. 첼로와 한 몸이 되어버린 샤갈이 옆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송아지 모습의 아내 벨라예요. 샤갈과 벨라는 광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판화가이자 화가예요. 프랑스로 귀화해서 활동했어요. 환상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색깔로 동화 같은 그림을 그렸지요. 샤갈의 상상에 러시아에 대한 추억이 더해져서 아주 독특한 그림을 완성했어요. 피아노가 나설 차례에 건반을 두드리면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 오르세 미술관. 이 그림은 한 자매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에요. 자매들이 입은 옷의 주름이나 표정도 섬세하고 색채도 아주 따뜻하지요. 르누아르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지 같은 주제의 그림을 여러 장 그렸어요. 르누아르는 사실 음악과 음악가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그림에서는 음악이 직접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중요한 인상주의 화가 중 한 명이지요. 여자와 아이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주로 그렸어요. 르누아르의 그림은 반짝이는 빛과 색채로 매우 아름다워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나도 노래할래. 에드가르 드가의 장갑을 낀 여가수, 하버드 미술박물관. 전체 분위기를 묘사하는 드가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는 한 명의 가수가 가수를 꽉 차게 그렸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신선한 시도였고, 특히 한 손을 들고 입을 벌리고 노래하는 가수의 모습은 마치 사진처럼 보여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본 여가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눈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만 같아요. 에드가르 드가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다른 화가들이 빛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을 그리려고 했다면 드가는 빛의 변화에 따른 동작이나 자세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발레하는 무의를 그린 그림이 많아요. 이제 모두 쉿! 다 같이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멋진 연주회야. 옳지 옳지 잘하네 우리 아기. 옳지 옳지 잘하네 우리 아기는 명화를 통해 유아들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자장가를 들으면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운드북이지요. 아장아장 걸어가서 냠냠 맛있게 먹고 까르르 혼자 놀다가 사르르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요. 엄마와 아빠는 내가 잠들어도 자장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뭐든지 잘하는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우리 아기는 뭐든 잘해요. 방글방글 까르르 잘 웃고. 윌리엄 컬러 오차드슨의 아기 도련님,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맑고 투명해 보이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지요. 특히 엄마는 아기가 땀띠가 날까 걱정이 되어 부채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아기가 심심해할까봐 부채를 들고 놀아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지요. 이 그림은 오차드슨이 아내 헬란과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윌리엄
퀼러 오차드스는 영국의 화가예요. 19세기 중반부터 역사화와 초상화로 유명세를 떨쳤지요. 오차드스는 39세에 20살이나 어린 헬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어요. 아장아장 뒤뚱뒤뚱 걸음마도 잘해요. 기에타노 티에리치의 첫 걸음마 개인 소장. 이제 막 돌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첫걸음을 떼고 있어요. 허름해 보이지만 아주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집이에요. 언니는 아기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도와주고 엄마는 여유롭게 두 팔을 벌려 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에타노 티에리치는 이탈리아의 화가예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 속에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말년에는 이탈리아 레조네레 밀리아의 사장이 되었어요. 오물오물 냠냠 무엇이든 잘 먹고. 클로드 모네의 점심. 슈테델 미술관. 젊은 시절 늘 가난했던 모네는 어느 해 여름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모네는 그 집안에서의 행복한 점심 식사를 그림으로 표현했지요. 물론 모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클로드 모네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모네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빛을 표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훌륭한 정원사이기도 했던 모네는 자신이 가꾼 정원이나 연못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끙끙뽕 응가도 잘해요. 아드리안 반 오스타데의 후가. 라옹 미술관. 보통 집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엄마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고 아기는 엄마에게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어요. 아기의 형제들은 스프를 먹으려다 말고 코를 싸매 쥐고 있지요. 한 발을 상자 위에 올려놓은 엄마의 자세에서 아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보여요. 아드리안 반 오스타데는 네덜란드의 화가예요. 농민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농민들의 파티나 식당 풍경을 주로 그렸지요. 나중에 렘브란트의 명암 표현에 영향을 받아 실내를 온화하고 따뜻하게 표현했어요. 퐁퐁 뽀드득 뽀드득 목욕도 잘해요. 보리스 쿠스토디예프의 아침. 국립 러시아 박물관. 목욕을 하고 있는 아기의 그림이에요. 욕조는 마치 커다란 조개를 연상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엄마와 사랑스러운 아기는 코스토디예프의 아내와 아기예요. 그가 그린 그림 중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며 서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보리스 쿠스토디예프는 러시아의 화가예요. 9살에 전시회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화가가 된 쿠스토디예프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졌지만 밝고 유쾌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 아기가 가장 잘하는 건 새근새근 콜콜 잠자기예요. 잘 자렴 우리 아가, 우리 아기. 잠자는 아기. 크리스티안 크로그의 잠자는 아기. 베르겐 미술관. 사회의 어둡고 힘든 부분을 주로 그렸던 크로그의 그림 중 가장 따뜻한 그림이에요. 바쁘고 빨리 돌아가는 세상과 달리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귀를 대면 새근거리는 아기의 숨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보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이에요. 크리스티안 크로그는 노르웨이의 사실주의 화가예요. 법률을 공부하다가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다재다능했던 그는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편집자, 소설가로도 활동했어요. 한때 뭉크를 가르쳤던 크로그는 말년에 노르웨이로 돌아가 미술 아카데미의 학장이 되었어요. 나처럼 해봐 이렇게. 나처럼 해봐 이렇게는 직접 몸 동작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스캐니메이션 북이에요. 책장을 넘기면 빙글빙글 춤추고 위로 뛰어 올라요. 책을 따라서 나도 흉내를 내보아요. 그림이 깡충깡충 뛰고 빙그르르 춤을 추네요. 나도 따라 빙그르르 콩콩 움직일 수 있어요. 동작을 관찰하고 따라하면 신체가 발달하고 균형 감각이 자라요. 그림 속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춤을 추거나 신나게 뛰고 있어요. 그림 속 주인공처럼 나도 움직여봐요. 파울 클레의 드레스를 입은 커플, 개인 소장. 클레는 하나뿐인 아들 펠릭스를 위해서 직접 손가락 인형을 만들어 주었고, 아들을 위한 인형극 무대를 꾸미면서 인형극이라는 그림도 탄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같은 해에 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두 그림 모두 등장인물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그린 듯한 느낌을 주지요. 클레의 천진난만함과 동심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파울 클레는 음악을 사랑한 독일의 화가예요. 그림에서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또 클레는 단순한 선과 도형을 이용해서 수많은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어요. 클레의 그림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나처럼 해봐 이렇게. 나처럼 춤춰봐 이렇게. 에드가르 드가의 발레, 오르세 미술관. 드가는 눈이 나빠서 강한 빛이 비치는 야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외보다는 발레 공연장이나 연습실 같은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요. 드가는 발레리나의 여러 가지 동작을 자세히 본 뒤에 자기가 원하는 어느 순간을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그때 드가는 몸동작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분위기까지 생각해서 부드러운 파스텔로 그림을 그렸어요. 에드가르 드가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다른 화가들이 빛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을 그리려고 했다면 드가는 빛의 변화에 따른 동작이나 자세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발레하는 무의를 그린 그림이 많아요. 나처럼 점프해봐 이렇게.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모트의 제국의 줄넘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줄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나폴레옹은 멋지기는커녕 우스꽝스럽지요. 자그마한 몸, 줄을 넘으려고 깡충 뛰는 모습이 나폴레옹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던 1815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졌고 왕의 힘도 아주 약해졌거든요. 물론 사회도 혼란스러웠지요. 그 당시 화가들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모트는 독일의 화가예요. 그 외에는 자세히 알려진 사실이 없어요. 나처럼 공놀이해 이렇게. 앙리 루소의 미식축구 선수들, 구게나임 미술관. 서로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은 두 팀이 미식축구를 하고 있어요. 서로 공을 빼앗으려는 선수들의 재미있는 표정이 보이나요?
아무래도 파란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이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딛고 있는 땅을 자세히 보면 멀어질수록 어둡게 그렸고 나무도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게 그렸어요. 멀고 가까운 느낌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그렸지요. 앙리루소는 프랑스의 화가로 세관원 출신이에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지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특히 루소는 밀림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밀림을 그린 그림이 아주 많아요. 나처럼 달려봐, 이렇게. 앙리 마티스의 이카루스, 재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된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요. 하지만 높이 날고 싶다는 욕망이 이카루스를 위험에 빠뜨리지요. 태양 가까이 갔던 이카루스는 밀랍이 녹아버리는 바람에 그만 추락해서 죽고 말아요. 이 작품에서 색종이로 만들어진 이카루스는 빨간색 심장을 갖고 파란색 하늘을 날고 있어요. 노란색의 별무늬는 아마도 밀랍으로 된 날개의 깃털이 아닐까요? 앙리 마티스는 프랑스의 화가예요. 피카소, 뒤샹과 함께 근현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에요. 화려하고 강렬한 색깔을 잘 써서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지요. 피카소와 좋은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글자 이야기. 글자 이야기는 글자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이루고 그 이미지가 다시 명화 속 그림이 되어요. 이번 글자는 모이고 모여서 또 무엇이 될까요? 바구니에 무얼 담을까요? 의자 위에 올라가면 키가 쑥 커져요. 우산 속에 옹기종기 모여서 속닥속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찾아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커다랗고 커다란 바구니 어디에 쓸까? 친구랑 큰 바구니 속으로 쏙. 프레더릭 모건의 크리스마스 무렵. 개인 소장.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로 쓸 나무를 골랐나 봐요. 나무에 끈을 매어 끌고 가려고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네요. 아이들은 눈을 피하려고 커다란 바구니를 우산처럼 쓰고 있어요. 아이들의 설레는 이 얼굴은 눈이 내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문일까요? 프레더릭 모건은 영국의 화가예요. 모건의 부모 모두 풍속화가였고 모건 역시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이름을 날렸지요. 특히 모건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즐겨 그렸고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표현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엉덩이 털썩 의자 어디에 쓸까? 의자 밟고 올라서면 내 키도 쑥쑥. 찰스 버튼 바버의 어린 소녀와 쉘티, 개인 소장. 어린 소녀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고 무언가를 꺼내려고 해요. 소녀가 꺼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다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맛있는 간식인지도 모르지요. 의자 아래에 있는 호박 쿠션은 아마 어린 소녀가 이것을 밟고 의자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찰스 버튼 비버는 어린아이와 동물을 주로 그린 영국의 화가예요.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와 반려동물을 그리는 일을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동물들의 생생함을 잘 표현해서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구멍 뽕뽕 우산 어디에 쓸까? 우산 속에서 도란도란 친구들이랑 속닥속닥. 조지프 클라크의 세 마리의 아기 고양이. 개인 소장. 비도 오지 않는 날 세 명의 아이들이 우산 아래 도란도란 모여 있어요.
아기 고양이를 안고 있는 아이들은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찢어진 우산은 아이들의 안식처이자 비밀의 공간일지도 몰라요. 아이들의 신발은 너무 낡아서 해졌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행복해 보여요. 조지프 클라크는 영국의 화가예요. 23세 때부터 50년 동안 거의 매년 전시회를 열었어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이 집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노는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의 그림에는 장난기 어린 내용이 많아요. 보들보들 예쁜 언니의 입술은 동생이 속상할 때 동생 보랬죠. 프레더릭 모건의 괜찮아 개인 소장. 목이 부러진 인형 때문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 같은 얼굴이에요. 동생의 속상한 마음을 아는 듯 언니가 동생을 한 팔로 안고 괜찮아 하며 동생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있어요. 동생은 언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예요.